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생각만 떠올리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그래도 최대한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떠올려가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작년에 33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오직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다 보니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려 노력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는 항상 모여드는 남자들이 많았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주변 친구들 시집가는 걸 하나 둘 축하해주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 있었고 주위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남편과 신혼을 보내거나 애 키우느라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어요. 항상 남편이랑 둘이 논다며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살다가 애라도 낳고 나면 다른 친구 결혼식에서나 얼굴 한번 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허송세월 보내다가는 나만 끝까지 쓸쓸하게 혼자 남아서 30 넘고 40 넘어도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소개팅도 다녔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평소 제 취향대로 키 크고 스타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일하고 돈 버느라 사실 결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도 괜찮은 곳이고 본인이 실적 있고 능력 좋으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는 곳이라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주위에 결혼한 여자 선배들을 보면 뭔가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승진해야겠다는 욕심도 없어 보였고 일보다는 가정과 아이들이 먼저인 모습이었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먼저 회사 임원까지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이었고 열심히 일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빨리 진급하고 연봉도 많이 받다 보니 당장 남자를 만나더라도 결혼과 미래를 약속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도 대부분 1년을 못 채우고 짧게 끝나버렸고 저도 그런 짧게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이 된 채 20대를 다 보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제 나이 친구들에 비해서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좋은 편이에요. 제 나이 31살이 넘어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렸고 길을 걷고 있으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잘해주었고 무엇보다 여자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라서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막장이 되어버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정하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은 수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능숙하게 여자를 다룰 줄 알아서 그랬던 건데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를 30이 넘어서야 만나게 되었으니 늦게 시작한 연애가 너무 달콤했고 제가 이 남자에게 푹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연애 1년 만에 저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얼마 후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의 직업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는 훤칠한데 그렇다고 연예인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드라마나 영화의 단역 배우로 일을 하거나 가끔 한 번씩 홈쇼핑 모델 일을 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직업이라고 하긴 민망할 정도라 1년 내내 버는 돈은 본인 용돈이나 쓸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몇 년 전에 평수는 작지만 서울 안에 제 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두었고 그래서 신혼집 걱정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고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마음 편하게 배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혹시 나중엔 차승원 같은 사람들처럼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인생 역전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은 돈이 없고 시댁도 전혀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남자 쪽에서 혼수나 조금 맞춰오는 걸로 진행되었어요.
사실 말이 혼수였지.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쓰던 오래된 통돌이 세탁기를 최신 드럼 세탁기로 바꿔주었고, 저 혼자 쓰던 작은 2단짜리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결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시작했어요. 오히려 제가 결혼 선물로 남편이 타고 다니던 오래된 경차를 중형 세단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1살 더 많았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제 20대를 악착같이 살면서 일하며 돈 모으고 살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대놓고 저를 말리진 않았지만 하나둘씩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결혼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고, 우리는 혼인신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혼 생활비 문제 때문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남편도 그렇고 시댁 집안 자체가 능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전부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집에서 놀면서 굴러다니는 팔자편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잦은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항상 버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가 내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이며 기념일마다 시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옷이나 신발 같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다니며 먹고 살았고, 그마저도 일이 없는 날이 많아서 대부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분명 형편에 여유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드린 옷이나 신발 가방을 들고 봄이면 꽃구경, 여름엔 펜션 잡아 바다로 놀러가고, 가을엔 몇 날 며칠 전국 팔도를 돌며 단풍 구경도 다니세요. 정말 가진 거 없어도 저렇게 팔자 좋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도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아직까지 남들에게 이렇다 말할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헤어나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고 싶다고 말로는 떠드는데 본인이 배울 의지도 없고, 제가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제대로 배워보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다 싫다면서 놀고 먹고 있어요. 돈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 달 정도 알바해서 쓰거나 정급하면 자기 오빠 건너뛰고 저한테 직접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옵니다. 새언니, 나 1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주에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물론 이런 식으로 빌려간 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고요. 전부 제가 직접 고른 이 남자 때문에 생긴 제 업보라 생각하고 다 참고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애초에 시댁 사정이 조금 어려운 거 알고 결혼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올 초부터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게 결혼 비용을 대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고, 저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 대답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내가 자기 친언니도 아닌데, 아니 친언니라 하더라도 요즘 동생 결혼 비용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상대방 남자가 해온다며 간단하게 혼수 몇 가지만 해달라는데, 간단한 건 자기 오빠가 저한테 장가올 때 냉장고 세탁기만 달랑해서 들고 온 것이 간단한 거죠. 신우는 제게 25평 아파트 들어가는 살림을 풀로 맞춰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딜 봐서 간단한 건가요? 신우가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무시했더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까지 와서는 식구끼리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줘야 한다며 한참 동안 저를 훈계하시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식구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전혀 도움받는 것도 없이 뜯기기만 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마 신혼 초기 같았으면 제가 또 멍청하게 아가씨 시집갈 때 혼수는 전부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제 카드로 세탁기, 냉장고, TV 청소기까지 주렁주렁 사줘서 들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190 가까운 키에 허우대 멀쩡하고 제가 사준 새 차까지 끌고 다니니까 정말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은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 자주 하던 단역 배우나 홈쇼핑 일은 폼이 안 난다며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배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며 연기학원을 다니고 가뭄에 콩나듯 기획사 오디션이나 하나 보고 와서는 그 감독 작품이 자기랑 안 맞다고 하면서 아주 꼴값을 떨고 자빠져 있었죠. 그러더니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답시고 카메라 사달라 하고 조명 사달라고 하더니 영상 몇 개 찍고 생방송도 한두 번 해보더니 조회수도 없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한 달 만에 때려치우더라고요. 당신 요즘은 인터넷 방송 안 해? 힘들게 영상 찍어서 올려봤자 보는 사람도 없잖아. 가만히 제가 남편을 비롯해서 그 집안 온 식구들을 관찰해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뭔가 하나 붙잡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드감치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깔짝대면서 허송세월만 보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부모님부터 신우까지 키 크고 허우대가 멀쩡해서 그런지 폼 안 나는 일은 하기 싫어해요. 처음엔 저도 제가 좀 더 버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신우도 금방이라도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은 할 것 같았고 시부모님도 열심히 사셨는데 단지 운이 없어서 재산을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 가족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해달라고만 하고 뻔뻔함이 지나치더라고요. 하나를 도와주면 당연히 다음에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 못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건 아닌데 마치 나이 많은 노처녀인 제가 돈으로 어린 아들 꼬셔서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저도 발전 없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남편과 시댁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여자의 촉으로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평소에 제가 주는 용돈이 수시로 부족하다고 입만 열면 용돈 더 달라 하는데 정작 급할 때 비상용으로 쓰라고 준 카드는 이상하게 거의 쓰지도 않았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는 사람이 매일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가질 않나 한번 나갔다 오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고 수상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옷을 잘 차려입고 친구 만난다면서 놀다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저보고 먼저 자라 하고 나갔어요. 마침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도 온 남편의 친구였고 저한테도 연락처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오늘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내 집에서 내쫓던지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해 비틀대며 들어온 남편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뺏었더니 자기를 왜 못 믿고 의심하냐며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날뛰더라고요. 말싸움은 계속되었고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안 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190이 다 되는 장신의 남자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서 핸드폰을 힘으로 뺐더니 벽에 던져서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미 심증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그렇게 박살내버리더니 술 취해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새벽에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오늘 나가서 어린 여자애를 만나서 차에 태우는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혀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뭐 긴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바람이었고 그거 하나로 증거는 충분했어요. 다음날 일어난 남편에게 어제 블랙박스 영상 다 봤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다고 혼자 독박 쓰기 전에 당장 그 여자 연락처 달라고 했더니 겁이 났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가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알고도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랑 내 남편을 상간으로 고소할 테니까 합의금이나 두둑히 준비해 놓으라 했더니 여자애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애라서 그런지 금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를 따로 연락해서 만났고 너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이 사건에서 빼주겠다고 구슬렸더니 종이에 본인이 남편을 언제부터 만났고 몇 번이나 만났고 만나서 뭘 했는지 뭘 받았는지 알아서 술술 적어나갔습니다. 직접 작성한 진술서 밑에 야무지게 본인 사인까지 받아서 블랙박스와 그 진술서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당장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와 시댁에 보내주고 있던 용돈까지 전부 다 스톱시켰더니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바로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고 타고 다니던 차도 뺏어서 빈털터리로 만들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손바닥만한 너네 부모 집에서 살라고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가 식구들 전체는 처음엔 제가 오해를 한 거라며 그 여자는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라 하더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보고 그 뒤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며 악을 쓰고 대들더라고요. 자기 식구들을 협박하고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그 인간들이 그럴 명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너도 괜히 법정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워지기 싫지? 그러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잖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다신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네가 돈 끊으면 온 가족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이야기냐며 저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신우는 상황이 이렇게 된 와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하더니 언니, 나는 같은 여자로서 언니 마음 다 이해해요. 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오빠 일은 오빠 일이고 자기 결혼할 때 혼수는 책임지고 해달라며 세상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집 시어머니와 신우의 전화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해서 남편에게 보내줬고 아마도 그 집안에서 이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일은 돈만 생각하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쓴 돈만큼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아낼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시모가 전화해서 이혼이고 뭐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자기들 사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만 좀 빼달라고 하던데 저는 절대로 그 집 식구들 사정 봐주는 일 없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생각이에요. 시댁 집안 월세 보증금이라도 뺏어주던지 알아서 하겠죠. 온 가족 길바닥에 나하는 모습이라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남자 보는 눈도 없는 것 같고 잘생긴 남자만 쫓아다니다가 이 꼴 당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론 절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